네, 신종 코로나 사태 확산이 이처럼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 차질로 자동차 공장은 문을 닫고 철강과 의약품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네, 그 대책 등을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로나 사태 참 이 산업계까지 충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완성차 공장은 부품 부족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자동차 업계가 좀 충격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지금 공장 생산 중단 사태에 들어가 있죠. 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정밀, 화학이라든지 또 의약업체, 뭐 이런 이 식품업체 등등에도 중국과 서로 간에 공급 사슬망이 얽혀 있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줄줄이 타격을 받고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 사태가 이번 어떤 중국의 이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공교롭게도 중국,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터졌다는 게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는 참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계 경제의 국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전 세계 각국의 기업체들이 어떤 생산 부품의 그 현지화, 그걸 이제 공급 관리라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웬만한 부품을 다 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런데 국제화가 진행되고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운송비가 싸지면서 생산기지, 부품기지를 전 세계로 다 다양화시켰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국의 생산이 몰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이제 경제계에서는 세계의 공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전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면에서는 세계의 공장, 특히 부품 생산에서는 중국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예. 철강 같은 예를 하나 들어 올리면요. 철강의 경우는 전 세계 철강의 50% 이상을 지금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서 이 철강 생산이 조금 지체되거나 그 운송이 지체되면 철강을 가지고 만드는 자동차라든지 기계 제품, 뭐 일반 가정의 공구까지 또 생산이 올스톱 될 수 있는 네. 그야말로 이 중국발 세계 공급 사슬망의 붕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10일부터 이제 중국이 일부 공장의 가동을 이제 재개한다라든지 뭐 출근을 한다라든지 그런 소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난번 설 연휴를 이제 몇 차례 연장을 했어요. 네. 계속 집에서 쉬어라. 예, 돌아다니면 확산이 되고 또 회사에 나가면 주위 종업원들한테 파급을 주기 때문에 쉬어라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쉴지 몰랐기 때문에 네. 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국 상하이 정부에서는 샹하이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지 않습니까? 샹하이 인근에 있는 기업들의 이 경제적 그 비중은 중국에서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상하이시에서는 10일부터 근무해도 좋다. 아, 네. 네. 또 필요한 산업은 근무하라. 지금 이렇게 통보를 지방 명령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상하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주위에 저장성이나 절강성 이런 쪽에서도 상하이에 따를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이 2월 10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10일 날 돌아오면 어느 정도 공장이 재가동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이 중앙에서도 베이징에서도 국무원에서 2월 10일 주가 하나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어느 정도 우한으로부터 나오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차단했다고 보고 다른 지역은 일단 공장 생산을 가동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중국 정부가 방향을 고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기대를 낳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10일 날 돌아와서 네. 2, 3일간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환자가 더 확산이 된다.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된다면 그렇다면 2차, 3차 쇼크가 좀 예. 생기겠죠. 네. 그런 면에서 다음 주가 세계 경제의 공급 사슬망의 붕괴로 가느냐 아니면 회복되느냐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 미치는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곳에서 FT라는 영국에서 나오는 그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와 그 연구소에서 네.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가 타격을 받았을 때 각국별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타격을 받느냐 하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네. 나온 지금 이 그래픽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참 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군요. 저렇게 지금 예. 분석이 되고 있는 건가요? FTA. 그러니까 중국이 1% GDP가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는 0.35%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홍콩, 베트남, 일본 이런 나라들도 타격을 받는데 이 나라들의 한국 의존도, 한국 관계도가 또 높기 때문에 네. 그 홍콩 타격을 받으면 그 타격이 한국에 또 2차, 3차로 미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거의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상무장관이나 커들로 그 백악관 경제수석 같은 분은 오히려 중국이 잘못되면 중국에서 환자가 많이 생겨서 중국 경제가 좀 마비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더 생겨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이제 S&P라는 그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번 사태는 아시아 사태다. 중국과 아시아 쪽의 경제가 일정 기간 마비될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시뮬레이션이고 보다 이제 궁극적인 것은 이 사태가 우한발 바이러스로 해서 어느 정도로 환자가 더 생겨가느냐, 또 생산 시설의 셧다운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뭐 절망을 하거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네. 중국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군요. 그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가동 중단에 들어간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의 도요타, 또 닛산 이런 그 회사들의 경우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 미쓰비시 이런 곳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회사들은 오히려 동남아 쪽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 회사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부품 회사들이 중국 회사가 아니고 한국에서 넘어간 부품 회사, 일본에서 넘어간 부품 회사들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회사들이 동남아로 가면서 그 부품 회사들도 동남아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차인데 동남아로의 트랜지션을 하려는 차인데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다변화, 이런 거 부품 다변화, 이거 한번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더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처 다변화 그리고 부품 국산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그 한 곳에서 생산을 하면 그만큼 싸고 그 코스트가 적게 먹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현대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자동차 생산 계지가 5개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한국에 있던 부품 소주 회사들을 같이 중국으로 옮겨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중에 일부는 한국에 놔뒀어야 했고, 또는 동남아에서도 단기간에 코스트는 좀 더 먹힐지 몰라도 이런 비상시를 대비하면, 특히 우리가 일본 사태,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지난해에 우리가 많은 그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잘 극복은 해냈습니다. 네. 극복하고 있는데 뭐 중국의 경우까지 일본의 사태를 당했을 때 중국의 다변화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 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특정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당장의 생산비는 싸더라도 그런 것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큰 교훈을 받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입처 다변화에 대한 고민 좀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